여러분 안녕하세요. JLPT 전문 강사 김윤선입니다. 오늘은 JLPT N3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JLPT N3 청해 파트의 출제 유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문제풀이 팁과 예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청해 파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제목을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과제 이해라고 해서요. 이 대화 이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6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이해라고 해서 이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 혹은 주된 이유를 찾는 문제가 6문제가 있고, 지금 1번,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보기 1, 2, 3, 4가 보여지기 때문에 보기 1, 2, 3, 4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다음에 3번 개요 이해라고 해서 이 이야기의 주된 주제가 뭐냐, 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림 그리거나 낙서하고서는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요를 찾는 문제이고, 보기까지 저희가 1, 2, 3, 4를 다 들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고요. 총 3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그림 문제죠. 그림을 보여주고 화살표의 사람이 해야 될 말로서 가장 올바른 걸 찾는 문제가 4문제가 되겠고, 다음에 마지막 5번 즉시 응답, 말 그대로 즉시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울리는 hen지 답변으로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는 hen지 답변으로서 올바른 문장을 찾는 게 총 9문제 되겠습니다. 문제 수는 많은데요. 1, 2, 3번까지만 길이가 좀 있고 4번,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40분 동안 엄청나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기억해 주실 게 3번 유형하고 5번 유형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문제 개수가 몇 개인지도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혹은 1, 2, 3, 4 보기를 체크하면서 아닌 거, 그 다음에 맞는 거, 애매한 거, 요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푸셔야 돼요. 자,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뭐예요? 마킹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음성 파일 끝나면 걷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실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풀면서 바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이 나 있는 대화를 듣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문제인데요. 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보기 1, 2, 3, 4가 있는데 그 보기 1, 2, 3, 4에 나온 내용이 다 거론이 돼요.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야 되고 복사도 해야 되고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순서를 먼저 해야 되는지를 좀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순서를 강조하는 표현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총 6문제가 나오고요. 꼭 보기 1, 2, 3, 4를 미리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問題1ではまず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 문제 1에서는 먼저 질문을 들어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질문을 못 들으면요. 내가 여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되나, 남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되나, 시간을 들어야 되나, 장소를 들어야 되나,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잘 들어주셔야 돼요. それから話を聞いて,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문제 용지의 1부터 4 중에서 最も良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가 돼 있죠. 강조하는 부분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뭘 먼저 하라 그랬지? 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풀면 이 문제 정답으로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문제의 접근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대화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누가 하는 행동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돼요. 질문을
가장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보기 1, 2, 3, 4 지문을 무조건 읽어두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메모하면서 듣는다. 네, 메모 같은 경우는요, 뭐 100%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뭐 어떤 학생은 한 1분 30초 정도 집중해서 듣고 답을 찾는 학생이 있고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체크해야 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껏 뭔가 정답률이 좀 더 높았던 쪽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먼저 해야 될 일 등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즈, 먼저라던가 도리아이즈 무슨 뜻이에요? 일단이라던가 사키니, 먼저라던가 이치요, 일단 이런 강조를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먼저 하지, 뭐 도리아이즈 이거 먼저 하지 라는 부분을 잘 체크해야 돼요.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먼저 해야 되지만 잘 들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예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얘와 같이 보기 1, 2, 3, 4의 내용이 있고요.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혹은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 보기 1, 2, 3, 4의 텍스트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대화의 흐름에 다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미리 꼭 눈으로 훑어보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성 잘 들어주세요. 部屋で女の人と男の人が話しています。二人はこれから何をしますか？こんなに引っ越しが大変だとは思わなかったわ。まだ半分も終わってないよ。じゃあ、あの机運んだら休みましょう。そうだね。僕は何か飲み物を買ってくるよ。飲み物とお菓子は車の中に入っているわよ。わかった。部屋の整理は今日中に終わらないかもしれないわね。終わらなくても、お隣に挨拶に行った方がいいよ。そうね。二人はこれから何をしますか？ 잘 들으셨나요? 자, 문제는 뭐였어요? 후다리와 고레까라 나니오 시마스까? 두 사람은 지금부터 무엇을 합니까? 자, 이 질문 듣기 전에 여러분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보기예요. 그래서 쉰다. 그 다음에 헤아오 세이리스르 방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3번 츠쿠에요 하코부 책상을 옮긴다. 4번 토나리니 아이사츠니 있고 옆집에 인사 간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밑줄을 치면서 들으면서도 눈이 좀 갈 수 있게 체크를 해주세요. 쉬는 거, 그 다음 방 정리, 그 다음 책상 옮기기, 그 다음에 옆집에 인사 가는 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내용이 다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고래까라 지금부터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해야대 온나노 히토또 오토코노 히토가 하나시데이마스. 방에서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다리와 고레까라 나니오 시마스까? 두 사람은 지금부터 무엇을 합니까? 질문을 지금 처음에 들려주고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난 이후에도 들려주지만 처음에 듣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완전 초집중하고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대화문. 콘나니 히코시가 타이헨다또와 오모와 나카타와.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끝에 와를 붙이죠. 어감상 부드럽게. 여자들이 쓰는 종조사예요.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마다 한분 뭐 오았대나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죠, 남자가. 별로 필요 없는 얘기죠. 우리가 보기 1, 2, 3, 4에서 봤던 단어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단어들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아노츠쿠에 하콘다라 야스미마쇼. 자, 그럼 저 책상을 옮기면 쉽시다 라고 하죠. 책상 옮긴다는 예가 나오고 쉰다라는 예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소다네. 아, 그렇네. 복구와 나니까 노미모노 갖대 끄르요. 나는 뭔가 마실 거를 사올게. 근데 이 부분은 복이 없었죠. 가볍게 넘깁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노미모노 또 오카시와 크루마노 나카니 하이테루 와요. 음료수하고 과자는 차 안에 들어있어. 라고 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わかった. 알겠어. 해안의 세일이와 교준이 오하라나이かもしれないわね. 못 끝난대요. 방 정리는 요 단어도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놨죠. 방 정리는 오늘 중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남자가 오하라나쿠테모 오토나리니 아이사츠니 있다 호가 이요. 끝나지 않더라도 옆집에 인사를 가는 편이 좋겠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소네 그렇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선순위는 뭐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문제. 2人はこれから何をしますか? 두 사람은 지금부터 무엇을 합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机を運んだら休みましょう. 자, 그럼 저 책상을 옮기면 쉽시다 라고 했죠? 책상 옮기고 그 다음에 잠깐 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 정리는 끝나지 못하더라도 옆집에 인사는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과제 이해를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포인트 이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있는 대화를 듣고 사전에 제시된 질문에 입각해서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총 6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번 유형이 이 대화 이후에 어떤 일을 먼저 수행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지 해결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라면 이 포인트 이해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는지라고 해서 이유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보기가 조금 1번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읽는 시간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읽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읽어 두셔야 돼요. 보기 체크들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問題にではまず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 잘 들어야 되죠. 문제 2에서는 먼저 질문을 들어주세요. 어느 쪽으로 잘 들어야 될지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잘 들어주시고요. その後問題用紙を見てください. 그 이후에 문제 용지를 봐주세요. 読む時間があります.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초 정도 있는데요. 보기 4개를 20초 안에 읽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 연습을 하면서 問題にではまず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올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보기 1, 2, 3, 4 체크해야 돼요. 모든 시간을 여러분 아껴가지고 보기 4개를 빨리 체크하세요. それから話を聞いて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문제 용지 1부터 4 중에서 最も良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요 유형이 문제 2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 2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접근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라던가 원인, 그 다음 왜 뭐뭐 했는지 목적과 방법을 물어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니나니 까라, 나니나니 타메니 라고 하는 문장이 많은데 길이가 좀 있으니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대화 전에 선택지를 읽는 시간을 주어주기 때문에 각 선택지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의 핵심 키워드와 들리는 내용을 바로바로 매칭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보기 1, 2, 3, 4가 있으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X, 그 다음에 이거 맞는 얘기네 하면서 보기 4개 중에서 아닌 것들을 소거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정답으로 점점 가까이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를 우리 20초 안에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 체크해서 둡시다. 자, 그러면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女の人と男の人が
台所で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どうして髪の匂い消しを使っていますか？たかしさん、台所きれいだし、夏なのに全然嫌な匂いがしないわね。ああ、それは一握りを使っているから。何それ？消臭剤？紙の匂い消しだよ。切ってゴミ箱に入れておくと匂いが消えるんだ。そんな消臭剤見たことがないわ。よくこんなものがあるって知っていたわね。母が送ってくれたんだ。今はインターネットで買っているけど。これなら冷蔵庫に入れても場所を取らないわね。だから使っているんだよ。男の人はどうして髪の匂い消しを使っていますか？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문제는 뭐였고 그 다음에 정답을 잘 맞추셨을까요? 문제 한번 봅시다. 男の人はどうして髪の匂い消しを使っていますか? 요 문제를 우리가 듣지 못하더라도요. 보기 1, 2, 3, 4를 체크하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를 알거든요. 니오이가 냄새인데 보기를 안 읽고 당장의 음성으로 니오이 캐시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으로서 보기를 꼭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도시대 어째서 종이로 된 니오이 캐시 냄새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가 되겠죠. 자, 보기 체크하셨어야 되죠. 하셨죠, 여러분? 1번, 엄마가 보내줬다. 엄마가 보내줬다. 그 다음에 2번, 잘라서 넣는 것만으로 쓸 수 있다. 잘라서 넣는 것만으로 포인트. 그 다음 3번, 놓는 장소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놓는 장소를 그다지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4번 사용하면 바로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었죠. 1번 엄마가 보내줘서 2번 잘라서 넣는 게 땡이니까 3번 장소를 차지하지 않아서 4번 바로 냄새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이유 중에서 결정적으로 남자는 왜 이거를 쓰기로 했을까요? 자, 그러면 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女の人と男の人が台所で話しています. 여자와 남자가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男の人はどうして髪の匂い消しを使っていますか? 남자는 어째서 종이로 된 냄새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여자가 먼저 타카시さん, 台所きれいだし, 夏なのに全然嫌な匂いがしないわね. 역시나 여자들이 쓰는 말투죠. 타카시 씨, 부엌 깨끗하고 여름인데 전혀 불쾌한 냄새가 안 나네. 남자가, 아, それは一握りを使っているから, 그거는一握り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린 모르죠. 이게 뭔지. 나니 소리 그게 뭐야? 쇼슈자이라고 나오죠. 한자는 소취제인데요. 냄새 제거제, 탈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쇼슈자이보다 히토니기리보다 왜 이걸 쓰는지 이유를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가 카미노 니오이 캐시다요. 니오이 냄새 캐스 지우다니까 종이로 된 냄새 제거제야. 키때 고미바코니 이레때 오크또 니오이가 기에른다. 잘라서 쓰레기통에 넣어두면 냄새가 사라져. 이렇대요. 자, 이어서 そんな消臭剤見たことないわ. 그런 탈취제 본 적이 없어. よくこんなものがあるって知っていたわね. 잘도 이런 물건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네. 하하가 送ってくれたんだ. 우리가 보기에 본 단어가 나오죠. 엄마가 보내줬어. 今はインターネットで買っているけど 지금은 인터넷으로 사고 있지만 これなら冷蔵庫に入れても場所を取らないわね. 이거라면 냉장고에 넣어놔도 장소를 차지하지 않겠어. 라고 하죠.
그랬더니 결정적인 게 마지막에 나오죠. だから 그래서 使っているんだよ. 그래서 쓰고 있는 거야가 되겠죠. 자, 앞부분에 너무 어려워서 히토니기리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쇼슈자이도 뭔지 모르겠지만 だから使っているんだ. 뭔가 냉장고 얘기, 바쇼 얘기 나온 다음에 그래서 쓰고 있어.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男の人はどうして髪の匂い消しを使っていますか? 남자는 왜 종이 냄새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뭐였다고요? 3번이 되겠죠? 置く場所をあまり使わないから둘 장소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장소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これなら冷蔵庫に入れても場所を取らないわね. 이 말 때문이 되겠죠.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お母さんが送ってくれるから엄마가 보내주니까. 네, 엄마가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그냥 본인이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죠. 2번, 切って入れるだけで使えるから잘라서 넣는 것만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이 탈취제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 남자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아니죠. 다음에 4번, 使うとすぐに匂いが消えるから사용하면 바로 냄새가 사라지니까.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뭐 바로도 조금 긴가민가하죠. 하지만 이 남자가 종이 탈취제를 쓰는 이유는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이렇게 결정적인 이유를 찾는 포인트 2의 유형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청의 세 번째 유형인 개요이의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있는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와 주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총 3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1번하고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보기 1, 2, 3, 4를 보고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문제 3번 유형은 보기가 없어요. 또한 질문을 먼저 안 들려주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정확도 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개요이예요. 그렇죠? 주된 이야기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 질문을 먼저 안 준다는 얘기는요.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지 디테일한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묻진 않으니까 아, 뭐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였지?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던가 라는 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M4에서는 안 해봤고 N3 때 처음 나오는 유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자.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유형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問題3。問題3では問題用紙に何も印刷されていません. 문제 3에서는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この問題は全体として이 문제는 전체로서 どんな内容かを 어떤 내용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하나시の前に質問はありません. 이야기 전에 질문은 없습니다. まず話を聞いてください.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それから質問と選択肢を聞いて 질문과 선택지를 듣고 1から4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 1부터 4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한 번도 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야기 전에 질문이 없고요. 일단은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디테일한 거 안 들어도 된다 그랬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뭐 주제 파악이라던가 개요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선택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보기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 듣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들을 게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요이에는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볼게요. 문제의 접근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요. 선택지도 음성만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연습 안 하고 가면 100% 이 유형 때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문제 푸셔야 돼요. 세 문제 풀 거고요. 자, 역접 접속사, 시카시, 데모 이런 부분이 있죠.
직접 접속사가 들리면 뒷문장의 정답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지의 핵심 단어를 메모하고 메모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듣는 음성과 그다음 보기에 있는 내용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메모를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 3번 유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테이프가 끝나면 음성이 끝나면 뭐랬지? 라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메모를 약간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끄적끄적 본인이 들은 단어를 좀 끄적끄적 한국어로 적으시면 돼요. 일본어로 적으셔도 되지만 괜히 그런 에너지를 쓰시지 말고 한국어로 끄적끄적 해주시면 돼요. 또한 보기 1, 2, 3, 4를 들을 때 정답이 아닌 것들을 지워가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 예시 보겠습니다. 문제 3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4줄로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 책이라던가 아니면 강의 영상에는 보기 1, 2, 3, 4라고 해서 1, 2, 3, 4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 있도록 용이하게 메모를 해놨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 나온 예시처럼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푸실 때 이렇게 1, 2, 3, 4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였는지, 종류에 대한 얘기였나? 아니면 효과에 대한 얘기였나? 방법에 대한 얘기였나 해서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뭔가 4번은 절대 아니겠어 라던가 그 다음 1번도 아니야. 근데 3번도 약간 애매해. 이런 게 있어야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해서 정답을 체크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닌 것들은 바로바로 제거하면서 그 다음에 정답인 거와 애매한 거를 체크하면서 마지막에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망설일 시간이 없죠. 우리는 듣고 마킹하고 그 다음 문제에 다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들 바로바로 없앨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음성 들어볼게요. 家で夫と妻が話しています。何作っているの？ママ名刺。公園で会った人にあげるのよ。お母さん同士で名刺の交換をしているんだ。そうよ。いろいろなイラストを描いたり、家族写真を入れている人もいるわよ。家族写真は使わないでくれよ。いいわよ。私と純の写真にするから。純、電車が好きだから、電車のイラストはどう？そうね。写真はやめちゃおうかしら。じゃあ、僕が電車に乗っている二人を描いてあげるよ。ほんと？そうね。イラストなら純だけでいいわ。可愛く描いてね。うん、頑張るよ。妻はどんな名刺がいいと言っていますか？ 1、お母さんと子供の写真入り、 2、お母さんと子供のイラスト入り、 3、電車と子供の写真入り、 4、電車と子供のイラスト入り。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질문이 뒤에 나왔는데 앞에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감을 좀 잡으셨을까요? 또한 보기 1, 2, 3, 4의 단어들이 잘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단어는 마마메시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기는 했어도 끝까지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나 보자 하고 기다리면 뭐 렌샤도 나오고 샤싱도 나오고 가족 그다음 이라스토 이렇게 나오니까 좀 우리가 아는 단어로 이야기를 좀 추측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대 옷도 또 츠마가 하나시데이마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먼저 물어요. 나니 츠쿠테이르노? 뭐 만들고 있어? 마마 메이시, 메이시 명함이에요. 그래서 마마 메이시, 엄마 명함이야. 공원에 왔다 히토니 아게르노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아게르 줄 거야. お母さん同士で名刺の交換をしてるんだ. 엄마들 도시 중요하죠. 명사에 붙어서 끼리예요. 엄마들끼리 메이시노 고간 명함 교환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랬더니 엄마가 소요. 맞아. 이로이로나 이라스토 카이타리 여러 가지 일러스트를 카쿠 그리거나
가족 사진을 入れている人もいるわよ. 가족 사진을 넣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후보가 나오죠. 일러스트,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족 사진은 使わないでくれよ. 우리 보통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 나이데 구다사인데 그냥 반말로는 나이데 그래 이렇게만 쓰죠. 혹은 더 짧게는 나이데까지만 쓰셔도 돼요. 약간 명령 느낌이야. 뭐뭐 하지 말아줘 라는 거죠. 가족 사진은 使わないでくれよ. 사용하지 말아줘 라고 남편이 반대를 하네요. 했더니 아내가 이와요. 됐어. 私と준의 사진にするから. 나랑 준의 사진으로 할 거니까 가족 사진은 나도 사양이야 이 말이죠. 私と준의 사진にするから. 됐어. 나랑 준의 사진으로 할 거야. 남편이 준電車が好きだから電車のイラストはどう? 의견을 내죠. 준電車 좋아하니까 전철 좋아하니까 전철 일러스트는 어때? 그랬더니 소네 그렇네. 사진과 야메짜오 카시라. 이 카시라라고 하면 여자들이 좀 많이 쓰는 종조사예요. 뭐뭐 일려나 뭐뭐려나 이런 말투예요. 야메짜오라고 하면 야메 때 시마우의 축약형이 되겠죠. 우리가 이 축약형은요 N3 문형이기도 하지만 문형 때문이 아니라 이런 회화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해에 대비하시려면 이 축약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사진은 그냥 그만둬버릴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僕が電車に乗っている2人を描いてあげるよ. 그럼 내가 전철 타고 있는 2명을 그려줄게 라고 하죠. 후보가 엄마랑 준 2명이에요. 일러스트고요. 그랬더니 本当? 진짜? そうね. 이라스토 나라 준だけでいいわ. 항상 우리가 청해를 듣거나 아니면 독해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날려요. 중요한 거를. 그래서 진짜? 그럼 일러스트라면 준だけでいい. 준 혼자만으로 괜찮아. 가와이쿠 가이테네. 귀엽게 그려줘.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남편이 응, 간바르요. 열심히 해볼게 라고 해요. 마지막 일러스트라면 준 혼자서도 괜찮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가 나왔을까요? 妻はどんな名詞をいいと言っていますか? 아내는 어떤 명함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라스토 생각해둬야 돼요. 정답은 이라스토가 들어간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덴샤또 고도모노 이라스토 1이 전철과 아이의 일러스트가 들어간 명함이 되겠죠. 자, 1번 오카산또 고도모노 샤싱 1이 원래 엄마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근데 아빠가 일러스트 어때? 이러면서 이야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 2번 오카산또 고도모노 이라스토 1이 엄마와 그 다음에 아이의 일러스트를 집어넣은 것. 다음 3번 덴샤또 고도모노 샤싱일이 전철과 아이의 사진이 들어간 명함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요 이해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보기까지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정도라면 이 정도의 스토리를 파악하는 거라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형 연습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개요 이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청해 네 번째 유형 발화 표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림 문제 너무 좋죠. 그림을 보면서 가장 알맞은 상황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고요. 총 4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問題4では絵を見ながら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 문제 4에서는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들어주세요. 야지르시 화살표죠. 야지르시의 人は何と言いますか? 이 상황에서 야지르시 화살표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1から3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 1부터 3까지 중에서 보기가 짧아졌죠. 1에서 3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주세요가 돼 있죠. 그림을 보면서 이 상황에 알맞는 표현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상황은 들려줍니다. 그렇긴 하는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을 해보고 대충
대충 이런 대사를 하겠구나라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어떻게 풀어보는지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화살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일단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은 다 맞고 좋은데 화살표의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해야 될 대사를 찾으셔서 틀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화살표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부탁이라던가 제안, 그다음 권유, 허락을 받는 표현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정확히 알아두고요. 혹은 몰랐다면요. 이참에 이 기회에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통암기를 해버리시면 돼요. 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부탁을 하는구나. 빌려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일찍 집에 가고 싶을 때 상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접근을 아예 이해를 한번 하시되 표현 자체를 외워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 표현, 주다 받다, 그 다음에 사역형, 수동형, 그 다음에 경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학습을 하고요. 주의도 주의지만 이 표현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 한번 보시면요. 문제 4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겠네 라는 거를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좋아요. 그냥 단순히 막 눈 칠하고 얼굴 칠하고 귀걸이 그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성 잘 들어주세요. ホテルの部屋を申し込んであります。フロントで何と言いますか？ 1、部屋を予約してあるんですが。2、部屋を予約したいです。3、先週予約したんですね。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상상을 하셨을까요? 자, 딱 봐도요. 지금 안내데스크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되겠죠.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손님이네요. 자,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의 헤아오 모시건데 아리마스. 때 아르라고 하면 우리가 상태로 해석을 하죠. 뭐뭐해져 있다 혹은 뭐뭐해 두었다 라고 해석을 해요. 호텔방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프론토데 난또 이마스가 프론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가 되겠죠. 자, 화살표는 지금 손님한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 며칠 날 예약한 누구인데요?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지. 헤아오 요약 시대 아른데스가 똑같이 지금 때 아르를 쓰고 있죠. 신청하다와 예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 썼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예요. 방을 예약해 두었습니다만 이게 되겠죠. 2번 헤아오 요약 시다이 데스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상황과 맞지 않죠? 이미 신청을 해둔 상태거든요. 그 다음 3번 센슈 요약 시단 데스네. 요건 이제 데스크 직원이 해야 될 말이겠죠. 지난주 예약을 하신 거죠? 라고 해서 보통 우리 네가 붙는 거는 확인을 하거나 동의를 할 때 쓰거든요. 이거는 화살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상황에서 이 남자 손님이 해야 될 대사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방을 예약해 두었는데요가 되겠죠. 그래서 발화 표현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청의 마지막 파트 즉시 응답 문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답변이에요. 답변을 3개의 음성 중에서 고르는 문제이고요. 굉장히 짧은 문제죠. 90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떻게 보면 티키타카 같은 문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 했을 때 적당한 답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문다이 5대와 문제 5에서는 문다이 요시니 나니모 인사츠 사레테 이마세.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연습 안 하면요. 마지막에 그냥 메모지인가 보다 생각하겠죠. 9문제 들어주셔야 돼요. まず文を聞いてください. 먼저 문장을 들어주세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それからその返事を聞いて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1から3の中から 1부터 3 중에서 最も良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주세요. 그래서 보기는 1, 2, 3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워낙 짧다 보니까 여러분 초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킹을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빨리 찍고 넘기세요. 미련을 남기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문제까지 지장을 주니까 바로 뭐라도 정답을 체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문제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즉시응답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문제의 접근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지에는 문제 3번처럼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또한 선택지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 3번 풀 때도 그랬죠.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채로 풀면 안 되죠. 보기 1, 2, 3, 4 혹은 지금 즉시응답은 1, 2, 3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아닌 거는 아니다. 그 다음 맞는 건 맞다. 긴가민가 하는데 세모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문장만 딱 듣고서는 바로 어울리는 답변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못 들으신다면 포기하고, 포기라기보다는 뭐라도 빨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집중하셔야 돼요. 끝나고 할 시간 있겠지? 고민할 시간 있겠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일상적인 대화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자주 쓰는 표현들은 그대로 통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라고 되어 있어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모라고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제 강의라던가 아니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1번에 1, 2, 3, 그 다음에 2번에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도 이렇게 그대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였지? 이렇게 돼요. 제로 세팅이 돼버리니까 1번 아닌 것 같아. 2번 아닌 것 같아. 3번이네. 그래서 3번 체크하고 마킹하고 그렇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寒いせいで風邪をひいたみたいだ。1、頭が痛くなってきたんです。2、早く帰って寝た方がいいですよ。 3、暖房を切った方がいいですか? 순식간에 지나가죠. 자, 뭐라고 하나요? 사무이 세이데 가제오 히이타 미타이다. 사무이 들으면 되고요. 카제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추운 것 때문에 추워서 가제오 히이타, 감기 걸린 것 같아 라고 하죠. 자,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약을 좀 먹는 게 좋겠어. 뭐 병원에 한번 가봐. 그렇게 얇게 입으니까 그러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텐데요. 추운 것 때문에 감기 걸린 것 같아와 상관이 있는 답변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아따마가 이따끄나떼 기타한데스. 머리가 아파졌어. 근데 이러려면요. 나도 감기 걸렸는지 머리가 아파졌어. 와타시모 라던가 최소한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2번, 하야쿠 카에테 네타 호가 이 데스요. 빨리 가서 자는 게 좋겠어. 3번, 난보 기타 호가 이 데스까? 난방을 키르 자르다잖아요. 난방을 끄는 편이 좋을까요?가 되겠죠. 그래서 아따마 라던가 그다음에 난보 키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추운 것 때문에 감기 걸린 것 같아. 이거에 어울리는 hen지 답변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쉬운 회화체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만 해서 답으로 잘 결론만 지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즉시 응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